우리나라에서는 참 이런 칭찬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한 건 대한 칭찬은 많이 해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다 병풍으로 순간 만드는 거죠.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거나 말실수를 안 할 수 있는 특급 방법이 있을까?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다 통해요.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한국인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래요. 원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요즘은 칭찬도 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나의 본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된 칭찬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부분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 뭐 제가 들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너 머리 되게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의도로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예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험도 괜찮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칭찬 중에 미묘하게 좀 비교하는 칭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들었던 말들 중에는 젊은 사람 치고는 열심히 하네, 충청도 치고는 말이 빠르네. 충청도 전체를 밟아버리는 말이네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심지어 제가 옷집을 갔는데 약간 뚱뚱한 것 치고는 배가 이렇게 덜 나왔네요. 그분의 의도는 사실 이제 덩치가 좋고 그 다 칭찬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사실은 이게 뭐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간 미묘하게 어떤 비교에 대한 부분은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런 칭찬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한 건 타고난 거에 대한 칭찬은 많이 해요. 애들한테도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거야.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잘생겼다, 예쁘다와 같은 칭찬도 허슴없이 하죠. 상대가 배우나 뭐 이러면 잘생겼다는 게 당연히 중요한 덕목일 텐데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잘생겼다, 예쁘다가 꼭 덕목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타고난 거고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또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머리 작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칭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 보면 외모의 하나고 머리가 작아서 너는 뇌가 작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머리가 작아서 너는 신체의 다른 비율이 참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외모 칭찬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머리 작은 것도 내가 뭐 작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엄마가 어퍼 키웠네 니어 키웠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죠. 똑똑하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대단한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외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부러운 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는 게 부러운 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분은 자기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여지고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내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한민 교수님 특별히 같은 동아시아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 표현들이 상당히 대비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누가? 그러면은, 그림 같아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누가? 사진 같아요. 요리를 누가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집밥 같은데? 지금 이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들이대면서 비교를 통해서 비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같은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말이 어려운 게 결국엔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표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의도보다 표현이 더 중요한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 아까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칭찬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충청도 사람 치고 말이 빠르네?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듣는 사람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게 자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랑이라고 쳐요. 나는 충청도 사람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야, 넌 충청도 사람 치고 말이 빠르다? 라고 하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충청도 사람들 전체를 욕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거에 앞서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요. 내가 충청도 사람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말 한다면 나를 왜 걔네들하고 비교해? 라면서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충청도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지역감정
감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든 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국에 있을 땐 기자 PD 아나운서라는 방송 삼직군이 있는데 누가 말을 잘하는 기자한테 가서 야 너는 기자치고 말을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면 모든 기자는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기자가 자랑스러우면 그거대로 열받고 내가 기자가 안 자랑스러우면 그거대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그 말은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의도 자체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다 병풍으로 순간 만드는 것. 그런 대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깎아내리면서 돋보이게 하는 칭찬은 어쨌든 좀 좋지가 않네요. 나도 사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또 칭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의 스킬. 아부한다고 생각하고 칭찬하면 됩니다. 아부는 뭐냐? 거짓말인 줄 알고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는 백발백중인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아부하는 것 같아? 그건 그 제대로 된 칭찬인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야, 저 아부만 하는 놈 그러잖아요. 아부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전 예제가 필요한데 저는 석준이 형을 어떻게 아부를 해야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면, 한석준 님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고 갈망하는 게 뭔지를 잡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의 욕망이 젊어 보인다는 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칭찬할 때 20살 젊어 보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욕망이 빌딩 하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빌딩 사시겠습니다. 그럼 통하는 거예요. 내년에 빌딩 못 사도 돼요.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강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한테는 옷 관련된 칭찬해주면 거의 무조건 먹힙니다. 왜냐면 내 패션 좋아하니까. 여자분들은 화려한 옷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화려한 옷을 추구한다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화려한 아이템을 할 수는 없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심플한 걸 하다가 아이템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게 오늘 내가 신경 써서 힘준 부분이에요. 그걸 알아주냐 몰라주냐. 그걸 알아준다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칭찬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신경 써서 착용한 아이템이니까. 어려 보인다는 때때로 칭찬이 안 됩니다. 의외로 어려 보인다가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어려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칭찬으로 느껴지는 거는 나이 40이 넘어가서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칭찬은 아닙니다. 철없다는 걸로 오해하기 쉽죠. 네.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다 통해요. 다이어트 하신 것 같다 그러면은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왠지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다들 좀 날씬해졌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되게 유의미하게 들리는 게 네. 저한테 많이 건강해졌다 이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뚱뚱해졌다는 뜻인가? 맞아. 다이어트 중이야? 약간 이렇게 하면 또 기분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네요. 교수님 생각에는 백발백중 이런 칭찬법 있을까요? 화법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열망하는 거,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장점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 전달력 진짜 짱이었어요. 오늘 보고서 진짜 탁월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노력해서 성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좋을 수 있고요. 사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걸 너무 우리가 잣대로 보기보다는 그 칭찬의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호감으로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또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가 될지 나쁜 결과가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뭘 했든지 대부분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장 요새 비난받는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지 않을 만한 요소인데 환자분이 결정했다 그랬을 때 전 칭찬해드려요. 이 사람이 노력하는 걸 좀 칭찬해주고 신경 쓴 거 또 의기소침해진 그 부분을 칭찬해주면 의외의 칭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짜 힘든 분한테는 하나 덧붙이지요. 죽지만 않으면 다 잘한 거야. 직장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혼 안 하셨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 상담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 칼 로저스가 어떻게 상담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의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려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태도, 무엇보다 좀 중요한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는 진짜 칭찬이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나랑 말을 섞기가 싫어요. 내 얼굴을 보기도 싫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칭찬해요.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나를 싫어하고 서로 그게 진심으로 칭찬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칭찬을 나쁘게 생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칭찬을 해도 굉장히 상대방이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이에요. 난 진짜 이 직장이 싫어요. 난 진짜 이 직장에 다닌다는 게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잖아요. 진짜 짜증이 나요. 마지막은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진짜 엄마들이 많이 해요. 애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난리 쳐요. 그 다음날 일찍 들어오라고. 일찍 들어왔어요. 얘 짜증났어요. 놀다가 엄마가 참 일찍 들어왔다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애는 짜증이 나요. 그래, 일찍 들어오게 그렇게 협박을 해놓고 나서 이런 거를 칭찬하면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잘한다고 칭찬하면 애 기분 좋지가 않아요. 내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내가 그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라는 얘기는 내가 싫은 이거를 갖다 끝없이 하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칭찬을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칭찬받아도 기분 좋아하는 걸 칭찬해야지 내가 시켜놓고 기분 좋은 걸 계속 칭찬하는 거는 그 칭찬을 받을 때마다 상대방은 진짜 굴욕감을 느끼죠.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거나 말실수를 안 할 수 있는 특급 방법이 있을까? 조심해야 되는 말을 먼저 하자면 평가질처럼 들리는 건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표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이번 발표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니? 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칭찬이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질처럼 들리는 순간 아주 기분 나빠지는 거죠. 거기다가 동등한 레벨이 아닌 관계에서는 더 그게 안 좋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실패할 경우가 없는 칭찬의 용어가 하나 있어요. 좋아요예요. 오늘 발표 너무 좋아요. 오늘 옷 너무 좋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는 싫어할 게 없죠.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도 핵심은 좋아요도 있지만 내가 좋아요예요. 그러니까 평가질과 내가 좋아요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좋아요는 내 느낌이에요. 교수님 오늘 발표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는 건 내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객관적인 잣대로 봤을 때 정말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너무 훌륭했습니다 맞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발표는 누가 봐도 훌륭했습니다 라는 식은 평가가 된다고요. 오늘 넥타이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런 넥타이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 내가 좋다잖아요. 이거는 뭐 거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야, 그 옷은 진짜 기가 막힌 센스다. 그러면 아니 그래 고마운데 너 뭐 돼가 되는 거죠. 저는 강의 중에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라는 말 뒤에 오는 모든 말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는 그냥 그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의 세트가 뭔지 아세요? 나니까. 야 나니까예요. 나니까 너한테 이 말 해주는 거야. 네네. 다 나쁜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면서 괜히 막 이건 하면 안 되나? 이건 해야 되나? 뭐 그러진 않으셨으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해했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그냥 멈추지 마시고 내 의도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은 그 진심을 알아차리기가 더 좋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예요. 칭찬해주고 싶어도 칭찬할 게 없을 때예요. 진짜 칭찬해줄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좋아서 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같이 웃어주면 그것도 칭찬이 돼요. 그거가 사실은 말로 하는 칭찬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생길 일도 없고. 네. 우리 아이가 진짜 칭찬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유튜브 보다가 진짜 재밌다 하면 그거 자체로도 칭찬이 돼요. 그러네요. 말실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누가 들어도 이제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말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실수 자체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실 말실수를 하는 많은 분들은 먼저 말이 나와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의지를 잘 안 돼요. 진짜 심하면은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요. 왜냐하면 그게 성인 ADHD 충동성 때문에 그러는 거면요. 성인 ADHD 치료하면은 충동성이 낮아지니까 말실수도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뇌가 생각할 것도 굳어있고 참을성이 없어져서 하면은 반격이 나간다.
우울증 좋아지면 좋아져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와다다 나가는 분 중에 많은 분은 공황 발작 직전으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현실적인 거는 말실수를 한 다음에 수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내한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줘요. 그러면은 사과를 하고 선물을 사주고. 네, 그러면 아내분이 오히려 그 말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들었을 때 싫어하는 말은 사실 한 3개가 넘지 않아요. 욕도 누구마다 제일 싫어하는 욕이 있어요. 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는 상대방이 하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만 쓰지 말자고 하는 건 되더라고요. 그러나 듣는 사람도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는 말투를 갖고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어려워요. 수용자가 어느 정도 진짜 저분이 평소에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많이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진짜 맞다고 확신이 되면은 말투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더라도 좀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못 바꿔요, 말투는. 저는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쓰는 방법은 평소 생각을 표현 가능한 생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말을 해도 말실수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칭찬 중에 잊혀지지 않는 칭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김 교수님 제자신데 김 교수님이 저를 칭찬해 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좀 명명해 봤습니다. 칭찬 배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 우리 이독실님을 칭찬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독실님하고 뵀을 때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전달해주면 칭찬이 돌고 돕니다. 한석준 아나운서님께도 이 말이 가서 호감이 저에게도 생길 수 있고 또 둘 사이의 호감이 더 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 중심적 칭찬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그 말 한 분한테 더 점수가 들어가지 않나요? 둘 다입니다. 이 경우에. 이건 둘 양쪽으로 다 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이 관계까지 좋아져요.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요. 이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네. 저는 이걸 칭찬에 쿠션 먹인다고 표현하는데 배달부라는 표현이 더 좋네요. 아주 앞으로 저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모셨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교토식 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아시는 표현일 텐데 어떤 신입사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역이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있다가 오우 자네 시계가 참 멋있구만 라고 칭찬을 했어요 갑자기.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프리젠테이션은 별로다. 그만 끝내라. 맞습니다. 그만 끝내라? 네네. 시계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끝내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하철 같은 데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향기가 참 좋네요. 무슨 향수 쓰세요? 냄새가 너무 독하다. 정말 처음 들어봤다. 교토화법 자체도 자기 의도를 무례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화법이거든요, 원래는. 동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회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근데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직설적인 편이죠.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교수님? 일단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라는 계층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내전이 심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약간 충청도 화법이 조금 두리뭉실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의도를 숨기는 게 특히 교토 지역의 문화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약간 교토식 화법까지는 아닌데 어린 시절 때 이제 아버지와 같이 이제 마실 가는 데를 갔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드시오 그러니까 먹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앉아서 한 숟가락 드시오. 그러니까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지?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가 간접적으로 진짜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학습이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거면 하지 마. 뭐 이런 식이라든가. 그게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좀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왜 굳이 그렇게 막 대비되는 칭찬을 하거나 뭐라도 칭찬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칭찬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잘 받고요.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나타난 칭찬 표현에 대한 반응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요. 너 뭐 잘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수용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칭찬을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경명을 하는 게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습니다. 가설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 칭찬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칭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좀 받고 싶은 문화적 욕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저께 귀멸의 칼날을 봤거든요. 귀멸의 칼날 주가 나오거든요. 주들이 대원들을 갖다 계속 야단치고 욕하고 못되게 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코드가 통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네, 일본이 좀 칭찬이 적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칭찬을 잘 안 하십니다. 연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어렸을 때 뭐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거를 이렇게 쭉 써봐라. 별로 안 나와요. 칭찬받은 적이 없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라도 있는 거죠. 별걸 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뭐 걸음마 잘한다. 뭐 그런 게 문화적 성격이랄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일본의 부모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빌드래요.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뷰 가면은 한국 부모들 화내더래요. 내 자식이 뭐 어쨌다고. 우리는 왜 일본 사람들처럼 자식이 잘못했을 때 빌지 않느냐. 저 부모가 너무 뻔뻔스럽다고 하는데 그 지점이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이 워낙에 소중하셔서 말 그대로 끔찍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불안해요 좀.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한 게 오고 가는데 이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은 유독 한국인들만 칭찬으로 알아듣는 말, 그리고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언제나 실패 없는 칭찬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